여기 시간이 멈춰버린 집이 있습니다. 낡은 복도식 아파트 701호. 현관문 틈새로는 퀴퀴한 냄새가 새어나오고 우편함에는 건강보험료 독촉장이 수북이 쌓여만 갑니다. 이곳의 주인은 78세 박철수 할아버지입니다. 1년 전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할아버지의 시간은 그날에 멈췄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박제된 듯 앉아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진 지 오래고 집안 곳곳에는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생전 그토록 아꼈던 화분들은 이미 말라 비틀어져 갈색 줄기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영감, 밥은 먹었소? 아내의 잔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것 같아 할아버지는 괴로운 듯 마른 세수를 합니다.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자식들이 억지로 채워두고 간 반찬통들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하얗게 곰팡이가 핀 김치와 정체를 알 수 없이 상해버린 나물들이 보입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냉장고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혼자 먹어서 뭐하나. 그냥 이대로 살다 가는 거지. 식탁 위에는 말라비틀어진 식빵 한 조각과 미지근한 물 한 컵이 전부입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억지로 식빵을 뜯어 입에 넣지만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까끌까끌하기만 합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아 결국 뱉어내고 맙니다. 지독한 외로움이 허기보다 더 무겁게 할아버지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오늘도 701호의 밤은 길고 어둡기만 합니다. 701호와 벽 하나를 사이에 둔 702호. 이곳의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은은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옵니다. 이곳의 주인 76세 김영희 할머니는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집은 언제나 쓸고 닦아 윤이 납니다. 베란다의 화초들은 싱그럽게 꽃을 피웠고 거실 벽에는 손주들의 사진이 예쁘게 걸려 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주방에서 분주합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콩나물 무침에 고등어구이, 그리고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까지 완벽한 한 상을 차려냅니다. 습관처럼 2인용 식탁에 수저 2벌을 놓았다가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한 벌을 거두어 드립니다. 아이고 이놈의 정신머리 좀 봐. 또 습관이 돼서.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 앞에 앉았지만 할머니의 젓가락질은 느리기만 합니다. 텔레비전 볼륨을 높여보지만 집안을 가득 채운 적막감을 몰아내기엔 역부족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다고 맞장구 쳐줄 사람이 없으니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벽 너머 701호에서 쿵 하고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희 할머니의 젓가락질이 멈춥니다. 며칠째 옆집 영감님 인기척이 없었던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저 양반 또 술 마시고 넘어진 건가? 아니면 불길한 예감이 스치지만 남의 집 일에 괜히 참견했다가 싫은 소리라도 들을까봐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입안의 밥알이 자꾸만 깔깔하게 느껴집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어서 오히려 사람의 온기가 그리운 702호의 부엌은 오늘도 쓸쓸하기만 합니다. 그날 밤 701호 철수 할아버지에게 예고 없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며칠째어진 영양실조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노쇠한 육체를 무너뜨리고 만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비틀거리며 일어서던 할아버지는 갑작스러운 현기증에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짧은 신음과 함께 의식이 흐릿해집니다. 차가운 장판 바닥에 얼굴을 대고 할아버지는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가는구나. 아무도 모르게 이 차가운 바닥에서. 죽음의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죽은 뒤 한참 뒤에야 발견될지도 모른다는 고독사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자신에게 닥쳤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습니다.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아내의 영정사진이 보입니다. 아내가 자신을 데리러 온 것만 같습니다. 여보, 나 좀 데려가 주소.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 할아버지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주름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을 적십니다. 그렇게 701호의 불빛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02호 영희 할머니는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701호 문고리에 어제 배달된 우유 주머니가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쌓여있던 신문들도 그대로입니다. 이 양반이 어디 여행이라도 갔나?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젯밤 들었던 쿵소리가 다시 귓가를 맴돕니다. 영희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701호 현관문에 귀를 대봅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박 영감님 계세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려 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거운 침묵뿐입니다. 영희 할머니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사무소로 달려가 사정을 설명하고 마스터키를 가진 경비원과 함께 다시 701호 앞으로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세상에, 영감님,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철수 할아버지를 발견한 영희 할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아버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습니다. 경비원은 다급하게 119에 신고를 했고 영희 할머니는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영감님, 정신 차리세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자신의 남편을 보낼 때가 떠올라 영희 할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웃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른 척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거라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가는 철수 할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영희 할머니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아만 주세요. 이대로 혼자 가시게 둘 순 없어요. 그것은 생면부지의 이웃을 향한 연민이자 동시대를 살아가는 노인으로서 느끼는 깊은 동질감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철수 할아버지를 붙잡은 것은 다름 아닌 옆집 할머니의 작은 관심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철수 할아버지는 다행히 며칠 만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병명은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텅 빈 병실에 누워 수액을 맞으며 할아버지는 자신을 발견해준 옆집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고마움보다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앞섰습니다.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평생 당당하게 살아왔던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이웃에게 발견되다니.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온 철수 할아버지. 며칠 비웠을 뿐인데 집안의 냉기는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조심스럽게 울립니다.
박 영감님, 저 옆집이에요. 몸은 좀 괜찮으신가 해서. 영희 할머니였습니다. 문을 열어줄까 말까 망설이던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영희 할머니가 보자기에 싼 따뜻한 냄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거 소고기 야채죽이에요. 퇴원하셨다고 해서 빈속에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할머니의 선한 눈빛을 보자 할아버지는 퉁명스럽게 대하려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뭐 이런 걸 다. 엉겁결에 받아든 죽 냄비는 뜨거웠습니다. 그 온기가 할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타고 얼어붙은 마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가져다 준 죽을 먹으며 철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사람이 만든 음식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뭉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할아버지는 빈 그릇을 돌려주기 위해 702호 벨을 눌렀습니다. 지난번엔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입에는 맞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릇을 받아든 영희 할머니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큰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영감님, 혹시 점심 아직 안 드셨으면 저희 집에서 같이 드실래요? 저 혼자 먹으려니 맛도 없고 해서. 그냥 된장찌개 하나 끓였는데.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아내가 차려준 밥상만 받았지 다른 여자, 그것도 이웃집 할머니와 겸상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절하려던 찰나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똑같은 지독한 외로움을 견디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럼 신세 좀 지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대답에 할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702호 식탁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 냄새가 두 노인의 어색한 침묵을 메워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둘이서 먹는 밥, 실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포만감이었습니다. 첫 식사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찌개 끓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밥그릇에 코를 박고 묵묵히 밥만 퍼넣었고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생선살을 발라주기에 바빴습니다. 긴 침묵을 깬 것은 철수 할아버지의 한마디였습니다. 찌개가 맛있네요.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끓여주던 맛이랑 비슷하고.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칭찬에 영희 할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유, 입에 맞으신다니 다행이네요. 제가 손맛이 좀 없어서 걱정했는데. 많이 드세요, 영감님.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암묵적인 약속이 생겼습니다. 매일 점심 한 끼는 702호에서 함께 먹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미안한 마음에 쌀이나 과일 같은 식재료를 사다 날랐고 할머니는 매일 다른 반찬으로 할아버지의 영양을 챙겼습니다. 혼자 먹을 땐 처치 곤란이던 음식들이 둘이 먹으니 금세 동이 났습니다. 내일은 뭘 해 먹을까? 하는 고민이 영희 할머니에겐 즐거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두 집의 현관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삭막했던 복도에는 밥 짓는 냄새와 함께 사람 사는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밥 먹자는 말 한마디가 두 노인의 삶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두 사람의 대화도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날씨 얘기, 뉴스 얘기가 전부였지만
어느새 서로의 지난 삶을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영감 가고 나니 세상이 참 허망하더라고요. 자식들 다 키워 시집 장가 보내고 나니 껍데기만 남은 것 같고, 영희 할머니가 먼저 속마음을 털어놓자 철수 할아버지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평생 기계만 만지며 살아서 집안일은 하나도 모르지. 마누라 떠나고 나니 당장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도 일이더란 말이지.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두 사람. 밥상머리에서 나누는 대화는 그 어떤 위로보다 강력한 치유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고장난 선풍기를 고쳐주었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뜯어진 단추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빈틈을 메워주며 두 사람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이 실은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 같은 시대를 살아온 동지애가 두터운 신뢰로 바뀌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701호와 702호의 경계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일상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변한 건 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덥수룩했던 수염을 깔끔하게 면도했고 늘어난 러닝 셔츠 대신 다림질이 잘 된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할멈 나왔어. 오늘은 내가 장 좀 봐왔지. 701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집안 청소도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고 썩은 화분들을 내다버렸습니다. 멈춰있던 시계 태엽이 다시 감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희 할머니도 변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하며 마다하던 화장품을 다시 꺼내 바르고 시장에 갈 때도 고운 옷을 차려입습니다. 식탁보를 화사한 꽃무늬로 바꾸고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 요리책을 뒤적입니다. 박 영감님, 이거 맛 좀 봐주실래요? 새로 배운 건데. 음식을 나누고 일상을 나누고 웃음을 나누는 두 사람.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들이 두 분 요즘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네 하고 인사를 건넬 정도입니다. 고독사의 그늘이 드리워졌던 701호와 702호에는 이제 다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삶의 의지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701호와 702호 할머니, 할아버지가 매일 붙어 다닌다는 소문은 아파트 단지 내에 금세 퍼졌습니다. 노인정에서도 시장통에서도 두 사람의 이야기가 꽃을 피웠지요. 박 영감이 그 사나운 성격에 웬일이래? 김씨네 할머니가 정이 많긴 하지. 시샘 섞인 우스갯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앞집 아주머니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 두 분 요새 매일 같이 다니시네요? 혹시 살림 차리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영희 할머니의 얼굴은 잘 익은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손사래를 치며 부인했지만 옆에 서 있던 철수 할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혼자 밥 먹기 싫어서 밥 좀 같이 먹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들 그래. 하지만 할아버지의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묶여 불린다는 것, 혼자가 아닌 우리로 인식된다는 것이 노년의 그들에게는 묘한 설렘과 소속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숨기기보다 이제는 당당하게 서로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항상 좋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수십 년을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온 두 사람에게도 성격 차이라는 게 있었지요. 사건은 철수 할아버지의 무심한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할멈, 오늘 된장찌개가 좀 짜네. 물 좀 더 넣어야겠어. 그 한마디에 영희 할머니의 숟가락이 딱 멈췄습니다. 아니, 그럼 직접 끓여 드시든가요? 아침부터 멸치 똥 따고 정성껏 준비한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할머니는 삐친 마음에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당황한 할아버지는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 찌개를 한 입 떠먹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에게 했던 것처럼 편하게 한 말이 상대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할아버지는 슬그머니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자 방 안에서 듣고 있던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몸으로 때우는 할아버지의 서툰 사과 방식. 두 사람은 그렇게 다투고 화해하며 진짜 가족보다 더 진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환절기 찬바람에 이번에는 영희 할머니가 몸져 누웠습니다. 매일 아침 들리던 702호의 도마 소리가 들리지 않자 701호 철수 할아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간 할머니의 방은 온통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영혜 씨, 정신 좀 차려봐요. 나 때문에 무리해서 그런 거 아니오? 평생 부엌일이라곤 해본 적 없는 할아버지가 분주해졌습니다. 수건을 찬물에 적셔 할머니의 이마를 닦아주고 편의점으로 달려가 죽과 약을 사왔습니다. 죽을 데우다 손을 대기도 하고 약 봉투를 뜯느라 쩔쩔매기도 했지만 할아버지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자, 이거 좀 먹어봐요. 내가 태우지는 않았으니까. 할아버지가 서툴게 떠먹여주는 죽 한 숟가락에 영희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을 떠내보내고 아플 때마다 혼자 끙끙 앓으며 이대로 죽으면 누가 알까 겁났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아플 때 곁을 지켜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병이 절반은 나은 것 같았습니다. 주말 철수 할아버지의 아들이 오랜만에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아들은 올 때마다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홀로 계신 아버지가 끼니는 잘 챙기시는지 혹시 우울해하시지는 않는지 걱정이었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집안은 몰라보게 깨끗해졌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얼굴색이 눈에 띄게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에는 아버지가 평소엔 보지도 않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꼭 연애하시는 분 같아요. 아들의 농담에 철수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옆집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던 아들도 아버지의 생기 넘치는 목소리와 영희 할머니가 정성껏 싸주신 밑반찬을 보며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도 채워주지 못했던 아버지의 빈자리를 이웃의 온기가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돌아가는 길에 처음으로 옆집 문을 두드려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던 날 두 사람은 큰맘 먹고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장소는 집 근처 작은 공원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해외여행 못지않은 설레는 외출이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아껴두었던 고운 스카프를 둘렀고 철수 할아버지는 구두를 반짝이게 닦아 신었습니다. 영감님, 저기 꽃 좀 보세요. 참 예쁘네. 꽃보다 할멈이 더 예쁘구먼. 허허. 무심코 던진 할아버지의 칭찬에 할머니는 소녀처럼 수줍게 웃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할머니가 싸온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두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화려한 연애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보폭을 맞춰 천천히 걷는 그 길은 그 어떤 로드무비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뜨거운 불꽃보다는 은은한 숯불을 닮았습니다. 화끈하진 않아도 온기가 오래가고 서로를 태우지 않으면서도 추위를 막아주는 그런 온기 말입니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앞으로 남은 생도 이렇게 함께 걷고 싶다는 생각을 동시에 했습니다. 어느 날 관리사무소에서 비상 연락망을 업데이트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보통은 자식들의 번호를 적기 마련이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가장 먼저 적어 넣었습니다. 멀리 사는 자식보다 바로 옆집에 사는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해줄 가장 가까운 가족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애 씨, 혹시라도 내 집에 인기척이 없으면 언제든 문 따고 들어와요. 나도 그럴 거니까. 철수 할아버지는 아이의 현관 비밀번호까지 공유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줄을 서로에게 맡기겠다는 굳은 약속이었습니다. 고독사의 공포가 엄습할 때마다 서로의 집에서 들려오는 TV 소리, 설거지 소리가 가장 큰 안도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옆집은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집에 확장된 공간이 되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각자의 공간은 지키되 마음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어둔 채 서로의 안부를 살피는 파수꾼이 된 것입니다. 명절은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가장 잔인한 시간입니다. 온 세상이 시끌벅적할 때 텅 빈 집에서 혼자 TV를 보며 보내는 시간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고통스럽죠. 하지만 이번 추석은 달랐습니다. 자식들이 사정상 내려오지 못한다는 전화를 받고도 두 사람은 예전처럼 서글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끼리 제대로 명절 기분 내보자며 의기투합했습니다. 할머니는 고소한 전을 부치고 할아버지는 송편을 빚었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빚은 송편은 모양은 제각각이었지만 맛은 일품이었습니다. 영감님 혼자였으면 물 말아서 김치랑 먹었을 텐데. 덕분에 사람 사는 집 같네요. 나도 그렇소. 명절이 이렇게 기다려지긴 또 처음이네. 두 사람은 보름달을 보며 함께 소원을 빌었습니다. 거창한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저 내년 이맘때도 건강하게 마주 앉아 이 송편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소박한 소원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노인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어느덧 사계절을 함께 보낸 두 사람. 철수 할아버지는 이제 영희 할머니 없는 일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할아버지는 정성껏 쓴 손편지와 작은 목도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영애 씨. 내가 말주변은 없지만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소.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았소. 할아버지의 투박한 고백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저야말로 영감님 덕분에 매일 웃고 사는걸요. 염치 없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도 계속 내 밥 친구 해줄 수 있겠소? 혼자 밥 먹기 싫어서 시작한 일이지만 이제는 당신이랑 먹는 밥 아니면 맛이 없어서 말이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도 멋진 프로포즈 장소도 없었지만 그 어떤 고백보다 진실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쭈글쭈글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에는 서로를 지탱해온 1년의 세월과 앞으로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굳이 집을 합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의 궤적과 추억이 담긴 공간을 존중하기 위해서였죠. 대신 701호는 할아버지의 작업실이자 휴식처로
702호는 두 사람의 공동 주방이자 거실로 쓰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상추와 고추를 길렀고 할머니는 그 재료로 매일 건강한 식탁을 차렸습니다. 낮에는 같이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며 과일을 깎아 먹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지만 잠들기 전 벽을 한 번 톡톡 두드리는 것으로 잘 자요라는 인사를 대신합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상대방의 작은 소음조차 이제는 가장 기분 좋은 자장가가 되었습니다. 고독사가 두려워 잠 못 이루던 밤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벽은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서도 언제든 연결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화 속 판타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곁 어느 낡은 아파트 복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기적입니다. 혼자 밥 먹기 싫어 시작된 작은 만남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삶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요즘은 죽는 게 하나도 안 무서워요. 내 곁에 이 사람이 있고 내일 같이 먹을 아침 메뉴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영희 할머니의 말처럼 고독사를 예방하는 것은 거대한 국가 시스템이나 첨단 기술이 아닙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마음 식사하셨어요? 라고 묻는 따뜻한 참견 그리고 마주 앉아 밥 한 끼 나누는 용기입니다. 701호 할아버지와 702호 할머니는 오늘도 나란히 식탁에 앉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가운데 두고 두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찌개는 간이 딱 맞네. 그쵸? 많이 드세요, 영감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상은 사내 진미가 차려진 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은 둘만의 밥상입니다. 이들의 따뜻한 한 끼가 이 세상의 모든 외로운 영혼들에게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길 기원합니다.